방독망으로 나와요. 저희 국가. 그래서 이렇게 울림통에서도 지가 숨을 쉬어야 여기를 때려서도 소리가 여기서만 나는 게 아니라 밖으로 전달을 시키고 울림을 주기 위해서. 자, 일단 저는 지금 선생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 소개를 하고 네. 너무 웃겼습니다. 제 이름은 한승헌입니다. 저는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옛날에는 문화재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문화유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유산 중에는 유형과 형태가 있는 것, 그리고 형태가 없는 무형,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재 제도가 있는데요. 저는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유산, 옛날에는 유산 대신에 문화재라는 말을 썼거든요. 거기에 또 사실은 호수가 있었어요. 네. 몇 번째 지정했는가 이런 호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호수도 다 사라지고 없어요. 진주 삼천포 농악이거든요. 진주 삼천포, 진주와 요 사천 지역에서 전해졌던 농악의 제가 지금 사무국장, 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어제부로 제가 전선교육사, 보유자 선생님 밑에 전선교육사로 지정이 된 한승헌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5시까지, 6시까지 한 3, 4시간 정도 제가 수업을 해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영광인데. 우선은 가장 기초 지식부터, 그래도 이왕이면 이렇게 풍물 동아리시니까 사물놀이하고 풍물하고 농악이 어떻게 다른지는 알면 좋겠죠. 네. 기본적인 지식, 그거부터,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뭔지, 농악이 뭔지, 그리고 악보 보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채를 잡고 때리는 방식, 입소리 한 요령 다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크게 많은 장단을 배운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지식을 이제 배우고 가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진주 삼천포 농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농악 종목이 총 지금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진주 삼천포 농악은 1966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무형유산에는 우리 전통문화, 흔히 말하는 판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전통문화를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을 해요. 그리고 유형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있는 거 해가지고 남대문, 뭐 동대문 사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뭐 석굴암 사고 이러는 것들, 그런 게 유형유산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동식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요. 그렇게 요 세 갈래의 이제 유산에서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와 같은 이렇게 문화 양식이나 뭐 사람들이 전승하는 이런 거를 무형유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정이 되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냐면 1960년부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전국을 헬리콥터로 순시를 하다가 일본이나 중국에는 문화유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우리 전통 문화를 가꾸지를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요 문화재 제도를 위반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1960년부터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호수가 있었어요. 제1호 이런 식으로 쭉 나왔어요. 제1호가 뭐냐면 최초로 지정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1호가 뭐냐면 종묘 재래악입니다. 한 번은 들어보셨죠? 네. 이게 뭐냐면 조선 왕조의 제사 지낼 때 쓰던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 종묘 재래악을 1호로 지정을 해서 흔히 저희는 이제 뭐 정악, 민속악 뭐 이런 식으로 구분도 해요. 뭐 쉽게 말하면 민속악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악 이러면은 좀 전문가, 궁중 막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종묘 제례악이라고 해서 제사 지낼 때 썼던 게 음악이 이제 제1호였고요. 쭉 내려와서 요 중간에 보면 뭐 탈춤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무속, 구시죠. 막 이런 것들 막 이제 지정을 하기 시작해요. 뭐 진도 아리랑 뭐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하고 막 하다가 저희가 11번째로 66년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악도 농악은 한강 이남 쪽에서만 하던 게 농악이에요. 한강 이북으로는 농악의 형태가 없어요. 왜 없냐면 그쪽은 평야지대가 없어요. 거의 다 산간지방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농악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이 농사 지으면서 썼던 음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조선시대 세종임금이 지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은 건 아니고 박연이라는 학자가 악학괴범이라는 저서를 만듭니다. 이 조선시대 이제 세종임금 때 그 전까지의 궁중음악은 다 중국 음악이었어요. 그러니까 평경이나 이런 것들도 다 중국악기예요. 그랬는데 세종임금이 이제 악학개범을 만들면서 거기에 농가구 장려악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걸 줄여서 농악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까지는 이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다라고 했거든요. 식량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선비 다음에 사농공상, 선비 다음에 농사꾼을 신분적으로 높게 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을 저희가 쓰거든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이 천하의 근본이다 라고 해서 농가구 장려악이라는 단어가 악학개범에 나와요. 그 이후에 이제 대중매체에 농악이라는 단어가 실리는 거는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팔도에서 이제 일꾼도 다 불러 모았잖아요. 밤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농악 경연대회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농악이라는 단어는 일제시대 때 일본의 노각부, 이게 농요라는 뜻이거든요. 농사 지으면서 부르는 노래에서 농악이라는 단어가 파생됐다라고 흔히 오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농악이라는 단어는 쓰면 안 돼! 이렇게 교육을 저도 받았었어요. 이게 뭐냐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요때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탈춤 부흥 운동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거의 연배가 비슷하실 거예요. 요때 대학가에서 우리 문화를 살려야 돼. 요 주장들이 대학생 중심으로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출신들이 농악이라는 단어는 쓰면 안 돼. 일제 문화야. 식민지 문화이기 때문에 청산을 해야 돼. 라고 해서 풍물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농악이라는 단어가 일제 문화의 잔재는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악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저희 농악이라는 장르가.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단어를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런 결실까지 갔고요. 우리나라는 사투리가 심하죠. 네. 물론 우리나라만 사투리가 심한 건 아니에요. 중국에도 보면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그렇지만 자기네들끼리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사투리가 심해요. 왜? 산이 높고 강이 깊어서 그래요. 자연 환경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의 팔도를 나눈 경계를 보면 대부분 산맥과 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강 건너와 배 건너, 안 건너는 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풍물을 치는 거, 농악을 하는 것도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달랐어요. 경상도에서는 농악을 뭐라고 했을까요?
원래 경상도가 집이십니다. 부산하고 경상도 쪽 영남 지방. 어릴 때 뭐 들어본 얘기 없어요? 농악 친다라고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콩물 친다? 콩물 친다 그랬어요? 모르겠는데. 너무 심각하나. 매구라는 매구, 소리도 어. 들었어요. 매구, 맞아. 매구, 어릴 때 뚱땅거리면 니 매구 치러 다니나? 맞아. 매구 치러 다니죠. 들었어요. 경상도에서는 매구라고 했어요. 매구. 매구를 한다. 전라도로 가면 전라도나 경기도 쪽에서는 이제 풍물 또는 풍장 아니면 두배, 네,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풍물이라는. 그래서 이거는 사투리 버전이거든요. 매구 치료. 그런데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공부를 해도 그분들은 농악이라는 단어를 쓰셨대요. 줄여서 악친다라고 하기도 하고 악기친다라는 뜻도 되겠구나. 근데 저도 사실은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 어른들이 하시면 매구친다 그랬거든요. 맞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하려고 막 다니면서 찾는데 니 매구치러 다니나? 매구 치료 되는.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매구 치료. 근데 서부 경남에서는 특히 매구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공식 명칭으로는 전국 공통으로 농악이라는 단어를 다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농악에서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형태들이 나옵니다. 농악도요, 두 개가 나오는데, 전문가가 하는 농악이 있고, 쉽게 말하면 전문 예인 집단, 광대, 그리고 둘의 농악이 있어요. 마을 단위에서 하는 달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진주 삼천포 농악은 전문가들이 하는 농악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남사당 이글로 가지고 조선팔도 떠돌아다니면서 손가락 먹고 돈 벌어 살았던 사람. 해락하지. 이 저희 부대 선생님들이세요. 그리고 둘의 농악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 심을 때 마을 잔치에서 그냥 뚱땅거리고 하는 이런 농악들인데요. 지금 8개 제가 농악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재 국가유산으로 8개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저희 진주 삼천포 농악이 최초로 66년에 지정이 되고요. 이후에 85년에 농악이 진주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농악들도 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평택을 지정하고, 세 번째로 이리를 지정하고, 네 번째로 강릉을 지정합니다. 그 이후에 91년에 전라도 임실 필봉을 지정하고요. 이제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08년에 불의 산수농악을 지정을 합니다. 요 옆동네 불에. 이후에 그러니까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던 것들을 또 국가문화재로 선격도 시키거든요. 그래서 18년에 이제 남원하고 김천농악을 국가문화재로 선격을 했습니다. 이 국가문화재 8개 말고도 부산에 가면 부산 아미농악이 있어요. 네. 아미동에. 그 대신공원에 가면 부산 아미농악이라고 있어요. 그 부산 시문화재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강력시도에 보면은 자기네들도 문화재로 지정을 해요. 그게 지금 약 32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농악이라는 장르의 무형유산은 약 한 40개 정도가 있고, 요게 지금 유네스코에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40개의 이름이 다 박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진주 삼천포 농악이 첫 번째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화재 지정 안 했으면 진주 삼천포 농악은 사장되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존하려고, 보존시키려고 문화재를 지정하는 거예요. 맥이 끊칠까봐.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3분의 2, 4분의 3이 경상도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쪽이 산업화가 일찍됐죠.
그러면서 전통 문화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라도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었죠.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들도 사실은 좀 많았죠. 지역 갈등들도 많았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통 문화가 잘 살아있어요. 진도구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면적도 정말 작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형유산이 10몇 가지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보존이 잘 된 거죠. 대신에 발전은 없어요. 이게 시대의 아픔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농악이 지정이 되었고, 이제 이 농악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잖아요. 농악도 전문가가 하고 아니면 마을 단위에서 하고, 지금은 이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저희 농악, 진주 삼천포 농악이나 평택이나 이 농악은 전문가들이 하는 농악이었어요. 이게 나머지 강릉, 그리고 임실, 필봉, 두레, 잠수, 요 세 개 농악은 완전 두레 농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뭘 하냐면 지신밟기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정초에 대보름까지 네, 하는 거. 네. 요 지신밟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강릉농악은 추수하고 관련이 농사, 1년 농사풀이 농악이라고 그러거든요. 농사 짓는 과정을 농악대가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레구수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전문가들이 정했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 상무는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상무 돌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상무를 못 돌리면 저희 농악은 재미가 없어요. 그 정도로 뱅글뱅글 돌리고, 몸도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게 많아요. 일반인들이 저처럼 방금 돌면 어지러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훈련을 통해서 극복을 해내는 거거든요. 과정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1980년 현대에 들어왔을 때, (1980년에) 처음으로 사물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있는데. 익히 아시는 김덕수. 김덕수. 그 다음에 이제 이광수라는 분도 있고, 최종식이라는 분도 있고, 돌아가신 김용배라는 분도 있고, 요 네 분이 이제 사물놀이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기록을 보면 요 세 사람은 웃다리라고 경기 충청 지역을 조선시대에는 웃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를 아랫다리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쪽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흔히 사물놀이 명칭에도 웃다리 농악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경기 충청 지역 출신입니다. 최종실 이분은 지금 우리 동네 사천 출신입니다. 사천 출신인데, 어떻게 이분들이 팀을 짰냐면, 이분들이 서울의 전통 예술학교라는, 지금은 예술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출신이에요. 김덕수 씨 부모님은 경기 도당구세, 쉽게 말하면 박수무당이고 문여였어요. 이광수 선생의 부모님은 웃다리 지역에 아버지가 장구치고, 김용배 선생은 절에서 컸어요. 절걸리. 최종실 씨 아버지도 우리 동네에서 매부 치던 분이에요. 뛰는 모습이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을 박은봉 선생이라고 초대 전통예고 교장이 있고, 우리 그 민속학자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문화재를 지정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전통예술학교를 설립을 하면서 전국에 뛰어난 인재들을 모은 거예요. 자, 국가 장학금을 주고. 그러면서 뭘 만들었냐면,
들어보셨어요? 리틀 엔젤서? 네. 합창단 아니에요? 네. 공연에 계신 애들. 네. 예. 리틀 엔젤스의 주요 볼거리가 우리 전통무용, 판소리, 그 다음에 우리 풍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학생 때 리틀 엔젤스 따라서 외국을 돌아다녀요. 국기선양하러 다닌 거죠. 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4명이 모여서 야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맨날 혼자서 뭐 설장구하고 북춤 추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음악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사물놀이라는 거예요. 이 사물놀이가 창작이 아니에요. 사물놀이가 종류가 있는데 순서대로 적어보면 영남 사물놀이,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에 있는 가락을 모아서 음악적으로 순서를 다시 배치를 합니다. 이게 영남 사물놀이. 요 근간은 저희 진주 삼척분홍학이 근간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이 학교에 저희 초대 보유자 선생님이 수업을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기도 출신이 이제 우리 동네 가락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짜집기가 쉽잖아요. 짜집기 하기 쉽겠죠. 그래서 영남 사물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든 게 뭐냐면 웃다리 사물놀이. 저 동네 출신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치던 거. 야 그럼 우리 이 치던 거 순서 한번 짜 맞춰볼까? 해서 작품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삼도농악 사물놀이. 그러니까 영남, 호남, 웃다리 3개 모아가지고 작품으로 짰네요. 영남 호남 위에. 발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물놀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안전반이라고 해서 농악은 다 서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앉아서 연주를 한 거예요. 근데 왜냐면 가락도 빨리 치고, 그러니까 농악 할 때 이렇게 렁청렁청 노는 게 이게 그 시대 상황에서 그때 막 보면 디스코 유행하고 이 시기잖아요. 80년대 보면 빠른 음악 유행하고 이럴 때잖아요. 거의 대부분 거의 연배신 걸로 아는데 고고춤 추로 되고 이러죠. 아주 문제. 그랬는데 우리 음악이 농악이 느리면 재미를 못 주니까 음악적으로 엄청 빠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악기 막 4개 만들어 갖고 깽가리, 징, 장구, 북 만들어 가지고 이제 놀기 시작한 거죠. 그게 사물놀이였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후에 이제 야 씨 앉아서만 치니까 또 재미없어. 우리가 전문가인데 촌에서 농악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도 보여줘야 돼 해가지고 선반 작품도 짭니다. 그래서 이상은 이만한 타조털 부품 막 쓰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선반 판굿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사물놀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요즘에는 이제 경계가 조금 애매모호해졌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풍물에 입문을 하면 농악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풍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이 바람 풍자에 사물 물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아주 넓어요, 의미가. 그래서 풍물을 입문을 하면 일단 먼저 앉아서 장단부터 배우죠. 장단부터 배워요. 그래서 사물놀이 신나게 두드립니다. 좀 할 줄 안다 싶으니까 아 나도 이제 서서 배워볼까 해가지고 이제 선반으로 갑니다. 선반으로 가면 저희 같은 데 이런 데 와가지고 이제 연수도 받고 막 해요. 그렇게 해서 선반으로 입문하면서 농악으로 입문을 합니다. 왜 지금 여러분은 이제 완전 기초다 보니까 지금 당장 메고 따라대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도 좀 쉽게 하려고 앉아서 이제 악기를 뚝딱거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앉아서 하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안 쓰던 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손도 뭐 빨래 자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빨래 자르면 짜지도 못해요. 제가 대학생들 야 수건 빨아와 이러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들고 와요. 물만 청셔서 들고 와 요즘 애들이 짤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안 쓰시던 몸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악기 연주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얼마나 많이 두드리는가 이 차이. 그 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장단이 쭉 가집니다. 이게 흔히 지금 우리가 하는 풍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울 것도 뭐냐면 풍물에서 가장 저희는 기본 장단이라고 해요. 전국에서 가장 쓰이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장단이 있습니다. 요 기본 장단 요거를 먼저 저하고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장단인데도 경상도 지역에서 쓰는 거랑 전라도 지역에서 쓰는 거랑 또 달라요. 좀 다르고요. 나중에 경험치가 쌓이면 연습실이 있고 하면 이제 사물놀이로 또 발전을 해야 돼요. 하나의 작품을 짜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문제예요. 그렇게 쭉 진행을 할 겁니다.